먹고 내 딸 어디 있나? 입안 열면 싹 다 죽여버리겠어. 애들아 죽여. 지하실에 울려 퍼진 비명소리. 8명의 조폭들이 한 여자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에서 15년간 훈련받았던 리설아, 32세. 그녀의 눈빛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년 꽤 까칠하네. 한 조폭이 비열하게 웃으며 설아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설아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설아는 북한군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 저항했지만 수정 열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이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다른 한 명은 팔을 제압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설아가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8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이상한 냄새의 수건이 그녀의 코를 막았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설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설아의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깨어났을 때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일주일 전, 설아는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15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남쪽으로 보내야 한다. 탈북 브로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생후 6개월이던 딸 미영이를 품에 안고 이 강을 건넜던 그날, 설아는 딸의 미래를 위해 가슴이 찢어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여군 장교였던 설아는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다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남한으로 가는 과정에서 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아이는 먼저 남한에 보내고 어머니는 안전한 경로로 나중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설아는 중국에서 15년간 온갖 고생을 하며 딸을 찾기 위한 돈을 모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굶으면서도 딸을 만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설아가 강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한국 입국 비자를 받아낸 순간이었습니다. 15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설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 땅, 딸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이 땅에 드디어 발을 디딘 것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택시, 설아가 서툰 한국어로 손을 들었습니다. 15년간 중국에서 살면서도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아직 억양이 어색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강남 역삼동으로 가주세요. 설아가 메모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가족 찾기 전문 흥신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몇 달간 조사한 결과 이곳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후기를 받습니다. 택시 안에서 설아는 가방 속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15년 전 생후 6개월이던 미영이의 모습이 담긴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야윈 얼굴이지만 또렷한 눈을 가진 아기였습니다. 이제 17살이겠구나. 설아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수많은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30분 후 택시는 강남의 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설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7층 흥신소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남성이 과하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키가 작고 배가 나온 그는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 대표라고 소개한 그는 설아의 외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신 대표가 설아의 억양을 알아차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전문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설아는 고급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가족 찾기 성공 사례라는 현수막과 함께 수많은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 대표의 책상 위에는 20년 경력의 전문가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 신 대표가 물었습니다. 물만 주세요.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로 오셨나요? 신 대표가 메모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설아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딸의 사진과 함께 당시 탈북 브로커가 준 연락처, 그리고 중국에서 수집한 정보들이었습니다. 15년 전에 헤어진 딸을 찾고 싶어요. 이름은 리미영이고 당시 생후 6개월이었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이면 시간이 꽤 지났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탈북민 가족 찾기는 저희 전문 분야입니다. 신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케이스는 많이 다뤄봤어요. 성공률이 90% 이상이에요. 설아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15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올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설아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빨라요. 신 대표가 의뢰서와 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연락처와 세부 정보 좀 적어주세요. 설아가 의뢰서를 작성하는 동안 신 대표는 그녀의 체격과 옷차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키 168cm의 탄탄한 체격, 단정한 옷차림의 설아는 확실히 눈에 띄는 외모였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결과 나오면 받겠습니다. 찾지 못하면 돈 받지 않아요. 신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뢰서를 다 작성한 설아가 일어서려 하자 신 대표가 말했습니다. 참, 연락은 제가 직접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설아가 나간 후 신 대표는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오늘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탈북 여자인데 몸매도 좋고. 사흘 후 설아가 명동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신 대표의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설아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아 씨, 신 대표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신 대표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들렸습니다. 설아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미영이를 찾으셨나요? 네, 생각보다 빨리 찾았어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설아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설아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15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계속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좀 더 빨리 갈 수 있나요? 설아가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교통이 좀 막히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딸과의 재회를 상상했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미영이는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알아볼까? 첫 만남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30분 후 설아는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흥신소 문을 열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사무실 안이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평소 환하게 켜져 있던 조명도 꺼져 있었습니다. 신 대표님? 설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신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 3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는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설아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아, 이분들은 제 동업자분들이에요. 신 대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아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북한군 시절 수많은 위험 상황을 겪으며 기른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눈빛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신 대표의 태도도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미영이 소식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설아가 출입구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신 대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큰 키의 남자가 갑자기 설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잡아. 그가 소리치며 설아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설아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에서 수백 번 연습한 격투 기술이 본능적으로 발동되었습니다. 설아는 왼쪽으로 몸을 돌려 남자의 손을 피하고 동시에 오른발을 한 발짝 뒤로 빼 안정적인 자세를 잡았습니다. 15년간의 블랭크가 있었지만 몸에 밴 훈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겁한 놈들. 설아가 소리치며 남자의 복부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번개처럼 뻗어냈습니다. 명치 부위를 정확히 타격한 강력한 펀치였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의 몸이 사무실 벽에 등을 부딪히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머지 두 남자가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설아는 재빠르게 허리를 숙여 몸을 낮추며 왼쪽에서 달려오는 남자의 다리를 자신의 오른발로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런 년이. 넘어진 남자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동시에 오른쪽의 다른 남자가 설아의 목을 뒤에서 잡으려 했습니다. 설아는 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몸을 돌리면서 왼쪽 주먹을 휘둘러 남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주먹이 남자의 콧뼈를 강타하자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자가 코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 대표는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자 당황하며 떨리는 손으로 책상 밑에 빨간 비상 버튼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쿵쿵 울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 5명이 추가로 몰려들어왔습니다. 전현을 잡아. 신 대표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설아는 즉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총 8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아무리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도 이 정도 수정 열세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남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다른 남자가 옆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설아가 왼쪽 팔꿈치로 그 남자를 가격하려는 순간 또 다른 남자가 그녀의 다른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동시에 뒤에서 2명이 설아의 양쪽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나라고. 설아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너무 많은 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다른 한 명은 어깨를 눌러 움직임을 봉쇄했습니다. 설아는 북한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 저항했지만 8명의 남자들이 사방에서 그녀의 팔, 다리, 몸통을 각각 붙잡고 있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설아가 말하는 순간 뒤에서 다가온 남자가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수건으로 그녀의 코와 입을 동시에 막았습니다. 설아가 깜짝 놀라며 숨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자극적인 화학 냄새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클로로폼의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였습니다. 안 돼. 설아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사라져가는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반드시. 설아의 중얼거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몇 초 후 설아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신 대표가 쓰러진 설아를 내려다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전현을 아래로 데려가. 신 대표가 조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남자들이 설화를 들어 올려 건물 지하로 향했습니다. 미로 같은 지하 통로를 지나 도착한 곳은 차가운 콘크리트로 된 지하실이었습니다. 벽면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담요 몇 장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철창으로 막혀 있어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남자들은 설아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워 가스배관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지하실을 떠났습니다. 고요한 지하실에 설아의 가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감촉에 설아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입안이 마른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설아가 중얼거리며 급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한쪽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가스배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음침한 지하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석에는 더러워진 담요 한 장이 던져져 있었고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철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미영이, 설아가 딸을 부르며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딸을 찾으러 왔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다니. 갑자기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깨어났구만.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흥신소에서 봤던 조폭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50대 중반의 여성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주황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화장을 지나치게 한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왜 저를 이런 곳에 가둔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설아가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잘못? 여기 온 게 잘못이야.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박 마담 잘 지키고 있어. 두목님이 올 때까지 얌전히 시켜놔. 네, 알겠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며 사라지자 방 안에는 설아와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쪼그려 앉아 턱을 괴고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애구나. 넌 뭐하다 잡혀왔니? 설아는 여자를 보자 희망을 품었습니다. 같은 여성이라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설아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딸을 찾으러 한국에 온 건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딸을 찾으러 왔다고? 여자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북한에서 탈북해서 15년간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딸과 헤어져서 찾으러 온 거예요. 설아가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흥미롭다는 듯이 설아를 훑어봤습니다. 북한에서 멀리서도 왔네. 근데 15년 만에 사람 찾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아니에요. 그래도 이름이랑 정보는 있어요.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딸 이름이 뭔데? 리미영이에요. 15년 전에 헤어졌고, 순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자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뭐라고? 리미영?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네, 리미영이요. 혹시 아세요? 설아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여자는 놀라며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태어났는데? 여자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2008년 3월 15일이요.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여자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내 딸의 양어머니야.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곳에서 딸의 양어머니를 만나다니. 뭐라고요? 미영이의 양어머니라고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맞아. 15년 전에 탈북민 아기를 입양했어. 그게 내 딸이야. 박순이가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설아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5년간 그리워했던 딸의 소식을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듣게 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어디 있어요? 잘 지내고 있나요? 설아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착한 아이로 자랐어. 정말요? 미영이가 정말 잘 자랐다고요? 설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난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응.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야.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설아가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습니다. 키는 얼마나 컸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나요? 키도 크고 예뻐. 너 닮아서 의지도 강하고. 박순이가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꿈꿔왔던 딸의 소식을 드디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런 끔찍한 곳에서였지만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설아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남편 때문이야.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어. 그래서 이런 일을. 그럼 미영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설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있어. 안전한 곳이니까 걱정 마. 박순이가 안심시키려고 말했습니다. 설아는 딸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말에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얼른 여기서 나가서 미영이를 만나야 해요. 그래. 여기서 나가자. 박순이가 일어서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박순이는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내 설아의 수갑을 풀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이쪽에 비상구가 있어. 정말요? 나갈 수 있어요? 설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나도 이런 생활 지긋지긋해. 내 딸과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어. 박순이가 설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박순이가 앞장서서 지하실의 구조를 설명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위층에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뒤쪽 비상구는 잘 안 보거든. 박순이가 속삭였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면서 설아는 감격했습니다. 15년 만에 딸의 소식을 듣고 게다가 딸의 양어머니와 함께 탈출할 수 있다니. 조심해. 여기서 소리내면 안 돼. 박순이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뒤편의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조폭들이 지키지 않는 곳이었고 문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뛰어. 박순이가 설아의 손을 잡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설아는 자유의 기쁨과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빨리 여기서 멀리 가야 해. 박순이가 설아를 재촉하며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인연이 이렇게 함께 도망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줄지어 있던 택시 중 하나를 탄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건물 앞에서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할 거야. 이런 곳까지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찜질방 안은 밤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야간 근무자들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의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드디어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15년간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어떤 아이예요?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설아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해. 그런데 의지는 강해. 너를 닮은 것 같아.
박순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어때요? 친구들과는 잘 지내나요? 설아가 연달아 질문했습니다. 공부도 잘해. 반에서 상위권이야. 친구들도 많고. 박순이가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15년간 그리워했던 딸이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다니. 제가 미영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미영이도 친엄마를 궁금해했어. 박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이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15년 전에 미영이를 어떻게 입양하게 되신 거예요? 박순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때 탈북민 아이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었어. 거기서 연결해줬지. 아, 그렇구나.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너는 15년간 중국에서 뭐 했어? 박순이가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온갖 일 다 했어요. 미영이 찾을 돈을 모으려고. 설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겠네. 박순이가 동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영이가 저에 대해서 뭔가 물어본 적 있나요? 설아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가끔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지.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지게 됐다고. 박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설아는 박순이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어색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아가 말하려던 순간 박순이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자. 내일 미영이 만나려면 피곤하면 안 돼. 박순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15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옆에 누운 박순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안 돼. 들키면. 박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설아는 박순이의 잠꼬대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무엇이 들키면 안 되는 걸까? 혹시 미영이와 관련된 것일까? 새벽이 되어서야 설아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17살이 된 딸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름답고 똑똑하게 자라 있었고 설아를 보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오전 8시 설아가 깨어났을 때 박순이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온 박순이가 설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났네. 잘 잤어? 네. 그런데 언제 미영이를 만날 수 있어요? 설아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영이가 학교에 가야 해서 내일 만나는 게 어때? 설아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하루 더 기다릴게요. 하지만 박순이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지만 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 할까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쇼핑이나 하자. 미영이 만날 때 입을 옷도 사고. 박순이와 함께 명동으로 쇼핑을 나간 설아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15년 만에 딸을 만날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니 설레었습니다. 이 옷 어때? 박순이가 예쁜 블라우스를 들어보였습니다. 예뻐요. 미영이가 좋아할까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좋아할 거야. 박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설아는 박순이에게 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미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김치찌개, 불고기. 박순이가 대충 대답했습니다. 색깔은 뭘 좋아해요? 파란색? 아니 빨간색?
박순이가 헷갈리는 듯 말했습니다. 설아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15년간 함께 살았다면 딸의 취향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을 텐데 박순이의 대답은 너무 모호했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뭐예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잠시 당황하더니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야. 이름이. 잠깐만. 기억이 안 나세요? 설아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기억났다. 강남 고등학교, 박순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이미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딸이 다니는 학교 이름을 기억 못할 리가 있을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영이 사진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박순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진? 박순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15년 만에 만나는 건데 미리 어떻게 자랐는지 보고 싶어요. 설아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순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 핸드폰을 새로 바꿔서 사진이 다 날아갔어. 그럼 집에 있는 사진이라도. 설아가 말했습니다. 집에도. 이사하면서 다 잃어버렸어. 박순이가 변명했습니다. 설아는 점점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15년간 함께 살았던 딸의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될까? 그럼 미영이 친구들 연락처라도 있나요? 간접적으로라도 안부를 물어보고 싶어서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더욱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그 애들은 잘 모르겠어. 미영이가 손혜영이라서. 아까는 친구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설아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박순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그게 많긴 하지만 집에 잘 안 데려와서. 설아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순이가 뭔가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카페 TV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인신매매 조직 사건과 관련하여. 뉴스를 본 박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커피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어제 일이 생각나서. 박순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으로 돌아온 후 설아는 박순이가 잠든 틈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24시간 PC방에서 설아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강남 고등학교, 리미영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봤지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 설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탈북민 지원 커뮤니티 사이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보니 15년 전 입양 관련 정보를 찾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렸습니다. 2008년경 리미영이라는 여아를 입양한 가정을 찾습니다. 친모입니다. 30분 후 답글이 달렸습니다. 관련 정보는 입양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설아는 입양기관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내일 당장 전화해볼 작정이었습니다. PC방에서 나와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박순이의 말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찜질방에 돌아와 보니 박순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잠꼬대를 했습니다.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박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설아는 박순이의 잠꼬대를 들으며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무엇을 어쩔 수 없었다는 걸까? 다음 날 오전 박순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설아는 입양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2008년경 리미영이라는 아이 입양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화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직접 오셔야 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설아는 박순이에게 혼자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라고
말하고 입양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리미영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에 입양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입양 가정은 박순희 씨가 아닙니다. 김영수, 이정의 부부에게 입양되었네요. 설아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박순희는 누구죠?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록에는 없는 분이네요. 설아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순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진짜 양부모님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양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담당자가 말을 마치기 전에 설아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요. 15년 만에 딸을 찾고 있어요. 담당자는 설아의 절박함을 보고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특별히 연락만 드려볼게요. 담당자가 김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수 씨? 입양기관입니다. 리미영 양과 관련해서.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담당자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전화를 끊고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설아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가 3년 전에 뭐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설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그리워했던 딸이, 찾고 찾았던 딸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니. 아니라고 해주세요. 설아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양아버님 말씀으로는 14살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설아는 더 이상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설아의 절규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5년간 품어왔던 희망이, 딸과의 재회를 꿈꾸며 견뎌왔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담당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설아를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순희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설아의 머릿속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아는 입양기관에서 나온 후 한참 동안 길거리에서 걸었습니다. 15년간의 꿈이 산산조각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순희가 왜 그런 잔인한 거짓말을 했는지,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간 설아는 박순희를 찾았습니다. 박순희는 휴게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박순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설아는 박순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뭔 소리야? 나는 미영이 양어머니. 박순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설아가 소리쳤습니다. 입양기관에 다녀왔어요. 미영이는 당신이 키운 게 아니라고요. 박순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입양기관에서 뭐라고 했는데? 미영이는 김영수, 이정희 부부에게 입양됐다고 해요. 그리고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박순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것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들켰구나. 박순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왜 그런 잔인한 거짓말을 했어요? 설아가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잔인하다고? 내가 더 잔인하지. 박순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5년 전에 갓난아기를 버리고 혼자 도망간 주제에 저는 딸을 구하려고 한 거였어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고. 설아가 항변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어쨌든 넌 딸을 버린 엄마야. 박순이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설아는 박순이의 진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위로해주던 그 사람이 이런 냉혹한 인간이었다니.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왜 저에게 접근한 거죠? 설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박순이 맞아. 하지만 미영이 양어머니가 아니라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이지. 박순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라고요? 그래. 내 역할은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관리하는 거야. 특히 탈북 여성들을 전담하지. 박순이가 마치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였어요? 물론이지. 넌 아주 좋은 상품이었어. 북한군 출신의 체격도 좋고. 박순이가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을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순진해서 잘 속아줬어. 딸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 글썽글썽하고. 박순이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설아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15년 넘게 일했어. 너 같은 여자들 수십 명 봤지. 박순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제 탈출한 것도 당연히 계획된 거지. 너를 완전히 믿게 만들려고. 박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 모성애, 모든 것이 이 악독한 여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설아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물건 하나 인도할게. 전화를 끊은 박순이가 설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사람들이 와. 순순히 따라가면 고생은 덜 할 거야. 지금 저를 다시 그들에게 넘기려는 거예요? 설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뭘 기대했어? 내가 진짜로 널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나? 박순이가 코웃음 쳤습니다. 설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찜질방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저를 타겟으로 삼은 거죠? 설아가 물었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다루기 쉬워. 가족도 없고 도움 요청할 때도 없고 특히 너처럼 딸 찾는다고 하는 애들은 더더욱. 박순이가 냉소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와도 연결되어 있지? 당연하지. 신 대표는 우리 조직원이야. 이런 케이스 전문이지. 박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설아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딸을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이렇게 치밀한 덫을 놓았다니. 딸 잃은 엄마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설아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정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건 아마추어야. 이게 내 직업이라고. 박순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찜질방 입구 쪽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온다. 순순히 따라가. 박순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안 가요. 설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별 수 없네. 박순이가 한숨을 쉬며 손짓했습니다. 남자 셋이 찜질방 휴게실로 들어와 설아에게 접근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소리내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어.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설아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찜질방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했고 박순이는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납치하려고 해요. 설아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찜질방 직원들이 달려왔고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찜질방 매니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족 간 문제예요. 박순이가 얼른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 가족이 아니에요. 인신매매범들이에요. 매니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자들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찜질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순이도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설아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못 가요. 15년간 제가 당한 고통을 갚아줘야 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박순이는 여전히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이 사람이 오히려 저를 협박했어요. 박순이가 연기하듯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흥신소에서의 납치, 지하실 감금, 그리고 박순이의 거짓말까지. 증거가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설아는 입양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 딸은 박순이가 아닌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고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이 양어머니라고 속였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박순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어제까지 인신매매 조직원들과 함께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설아가 덧붙였습니다. 박순이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저도 피해자라니까요. 강제로 시킨 거예요. 박순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왜 제게 거짓말을 했나요? 왜 죽은 딸을 살아있다고 속였어요? 설아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박순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두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박순이의 정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인신매매 조직에서 활동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설아가 조사실에서 박순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순이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는 거지. 박순이가 구속된 후 설아는 진짜 딸의 양부모였던 김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설아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김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14년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설아가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김영수는 설아를 미영이의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묘지였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딸 김미영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생전에 친엄마를 자주 궁금해했어요. 어떤 분인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설아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15년간 그리워했던 딸과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떠나보낸 건 너를 사랑해서였어.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어. 설아가 딸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김영수가 미영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밝게 웃는 미영이의 모습에서 설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14년간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천사 같은 딸이었어요. 김영수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비로소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딸이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아, 엄마는 이제 너를 이용한 나쁜 사람들이 벌받게 할 거야. 그리고 설아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박순이와 인신매매 조직이 전원 검거된 후 설아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설아입니다. 설아가 새로운 탈북 여성에게 인사했습니다. 상담사님도 북한에서 오셨나요?
여성이 설아의 억양을 듣고 물었습니다. 네, 15년 전에 탈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죠. 설아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민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상담사님, 저도 딸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여성이 울며 물었습니다. 일단 믿을 만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설아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설아는 또한 인신매매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 활동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설아가 교육 현장에서 말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설아는 수십 명의 탈북민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상담사님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상담을 받았던 한 여성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상담센터에서 일한 지 2년이 되던 날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영수 씨와 그의 아내 이정혜 씨였습니다. 설아 씨, 오늘 미영이 기일이죠. 함께 성묘하러 가지 않을래요? 김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도 친엄마와 함께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이정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미영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2년 전과 달리 설아의 마음은 한결 평온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또 왔어. 이번엔 너를 정말 사랑해주신 아빠, 엄마와 함께야. 설아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미영이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이정희가 설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항상 정의감이 강했어요. 친구들이 괴롭힘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했죠. 이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장래 희망이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설아 씨를 닮은 것 같아요. 김영수가 덧붙였습니다. 설아는 딸이 자신의 뜻을 이어받고자 했다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의 꿈을 이어갈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너를 기억할 거야. 설아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일기에 썼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이제 너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게. 3년 후 설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탈북민 인권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을 담은 책도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대학교 강연장에서 설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딸을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용한 악한 사람들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설아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딸을 영영 잃었다는 절망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2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족과 제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설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대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그런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설아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있어.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그날 밤 설아는 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이제 진짜 행복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은 사랑을 만들어냈어. 이것이 너와 내가 함께 만든 기적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리설아는 현재도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언이 되었습니다. 설아가 상담센터에서 일한 지 6년째 되던 어느 날 접수처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설아 선생님, 급하게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중국에서 온 탈북민인데 상황이 좀 특이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설아가 상담실로 들어가자 40대 중반의 남성이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설아입니다. 설아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철민입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철민,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북한에서?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설아 씨죠? 저 고철민이에요. 함흥에서. 고철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고철민은 북한에서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습니다. 철민 오빠, 정말 오빠예요? 설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설아야. 20년 만이네. 고철민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긴 이야기야, 설아야. 고철민이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 나도 큰 공경에 처했어. 정치보위부에서 너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 고철민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철민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나도 탈북을 결심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2번이나. 고철민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2번 실패하셨다고요? 설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압록강에서 잡혔고 2번째는 중국에서 북송됐어. 그때마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지. 고철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비교적 순조롭게 탈북했는데 고철민은 그렇게 고생했다니.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설아가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3번째 탈북에 성공했어. 그 후 중국에서 계속 살았지. 너를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 고철민이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찾으려고 하셨어요? 설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이야. 20년간 너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고철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설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 전의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왜 갑자기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설아가 화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사실 급한 일이 생겨서 왔어. 고철민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설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이 인신매매단에 잡혀가고 있어. 그것도 대규모로. 고철민이 중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일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설아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브로커들이 중국 현지 조직과 손을 잡았어. 가족 찾기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하고 있지. 고철민이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속였던 그 조직과 연관된 건가요? 설아가 깨달았습니다. 맞아. 박순이 그 여자가 감옥에서 자백한 내용에 중국 연결고리가 있었어. 그런데 그게 계속 활동하고 있더라고. 고철민이 설명했습니다.
설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순희는 감옥에 갔지만 그 조직의 뿌리는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몇 명이나 피해를 당한 거예요? 설아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파악한 것만 해도 20명 넘어. 대부분 20대, 30대 여성들이야. 고철민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중국 현지 경찰은 믿을 수 없어. 일부가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고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아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설아야, 위험해. 이번엔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고철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빠, 저는 이미 이런 일을 당해봤어요. 그리고 지난 6년간 이런 피해자들을 도와왔고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조직이야. 고철민이 강조했습니다. 그럼 더욱 빨리 막아야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설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철민은 설아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며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설아는 이렇게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그럼 함께 해줄래? 고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고철민은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중국 현지의 지도, 인신매매단의 활동 루트,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들의 본거지는 중국 단둥이야.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모으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보내고 있어. 고철민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갈 수 없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면 조직이 눈치챌 거야. 고철민이 설명했습니다. 설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국에 가는 것은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설아야. 다음 주에 또 큰 거래가 예정되어 있어. 고철민이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집에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딸 미영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자문자답을 반복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또 위험한 일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설아가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고철민과의 재회는 기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고철민을 좋아했지만 탈북 과정에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미영이가 생겼습니다. 그때의 아픔과 혼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고철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함께 하겠어요. 언제 출발해야 해요? 정말 고마워, 설아야. 고철민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뭔데?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요. 20년 전은 20년 전이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설아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고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설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 오직 피해자들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자. 고철민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언제 출발하죠? 내일 밤. 비공식 루트로 중국 국경을 넘어야 해. 고철민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설아는 상담센터에 일주일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는 미영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러 가. 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고 올게. 다음 날 밤 설아와 고철민은 비밀 루트를 통해 중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브로커가 안내했지만 그조차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와. 국경 경비가 삼엄해.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20년 전 탈북할 때와는 반대 방향이었지만 긴장감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설아야, 무서우면 돌아가도 돼. 고철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설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국경을 무사히 넘은 후 그들은 중국 현지 협력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중국 조선족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김성호입니다. 철민이 형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김성호가 인사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때요? 설아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심각해요. 어제도 3명이 더 끌려갔어요. 모두 20대 여성들이에요. 김성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본거지는 어디에 있나요? 고철민이 물었습니다. 단둥 시내에서 30km 떨어진 폐공장이에요. 거기서 피해자들을 모으고 훈련시킨 다음 다른 곳으로 보내죠. 김성호가 설명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당했던 일이 떠올라 분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현재 1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대부분 탈북 여성들이지만 일부는 중국 현지 여성들도 있어요. 경찰은 왜 단속하지 않나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현지 경찰 일부가 매수당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김성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증거를 잡아야겠네요. 설아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설아야. 만약 들키면 고철민이 걱정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시간도 없다면서요. 설아가 반박했습니다. 김성우가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피해자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피해자로 위장? 고철민이 되물었습니다. 조직에서 새로운 상품을 찾고 있어요. 설아 누나가 속아서 잡혀온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김성우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6년 전에 당했던 상황을 다시 연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설아가 용기를 냈습니다. 설아야, 너무 위험해. 고철민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오빠, 저는 이미 한 번 겪어봤어요. 그들의 수법을 알고 있어요. 설아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밖에서 지원할게. 김성우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설아가 조직에 잡혀가면 고철민과 김성우가 경찰과 협력해 일제히 급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꼭 성공해야 해. 저 안에 있는 15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야. 설아가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설아는 미영이의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를 지켜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설아는 단둥 시내의 한 여관에서 미끼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고철민과 김성호는 멀리서 지켜보며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가족을 찾고 있는 탈북 여성으로 위장한 설아는 일부러 수상한 브로커들이 모인다는 지역을 배회했습니다. 예상대로 30분 만에 접촉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설아에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남자가 친절한 척 물었습니다. 네. 사실 남편을 찾고 있는데. 설아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남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설아는 6년 전 자신을 속였던 수법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설아가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설아를 유인했습니다. 설아는 몰래 고철민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설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어.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구출하겠어.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설아는 창밖을 보며 고철민과 김성호가 뒤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그들의 차가 보였습니다. 30분 후 차는 폐공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6년 전 자신이 갇혔던 지하실과 비슷한 음침한 건물이었습니다. 자, 도착했어요. 들어가죠. 남자가 설아를 재촉했습니다. 설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